왜 최순실 외부 세 아니 제가 그런 그 월권을 예. 그 허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운영에 관여를 합니까? 제가 그 이사장으로 결재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아가지고 뭐 지시를 하고 그러는 그 라인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 선생님네 어머님 생신자체에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셨다. 예, 예.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처음에 복을 전거할 때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계셨어요. 노래는 뭐 부르셨대요, 그러면?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주 노래도 아주 상당히 좋은 노래 그렇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1위가 최순실이다. 네. 어떤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농계 스포츠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최순실 씨 힘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 부분 모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뭐 평상시에는 뭐 대통령 음식 한 번만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또 이제 오면 또 사람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더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내실 안에 이제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데 설치를 가다가 한 두 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 내실에서도 항상 신문지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저기 딱 마주치자마자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두 번 마주치니까 얼마 안 있다가 문을 폐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최순실하고 정윤회가 비선실세로 드러났거든요. 그 문건이 몇 %의 진실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거의 뭐 다 진실이라고 보시는군요. 대체 당신 나한테 왜 그러는데?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겐 시녀 같은 사람이었고 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참모들한테 얘기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차은택은 동급이라고 자기는 관찰했다고 하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둘 다 이렇게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호가호위를 할 때 여우가 이제 다른 짐승들한테 큰 소리를 칠 때는 뒤에 이제 호랑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른 짐승들한테는 큰 소리를 치지만 그 네. 여우가 호랑이한테 큰 소리를 치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위세를 업어야 되기 때문에 호랑이 눈 밖에 나면 여우도 잡아먹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뭐 큰 소리를 친다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박 대통령에게는 입속의 혀처럼 박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만 다만 박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비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인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위세를 부렸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18년 동안 네. 그리고 권력에 있었던 정치권에 정식으로 등장한 18년 동안 네. 계속 최순실 씨가 옆에서 시녀 역할을 하면서 모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애님 하면서 계속 모든 그 사적인 일을 돌봐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급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주인과 하인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탁을 10번 이상 들어준다. 이거는 사실상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밖에서는 주인이지만 네. 안에서는 잘못된 부탁을 계속 이게 잘못된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준다는 것은 그만한 이건 신뢰 이상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말하는 그 증언들은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서청원, 김무성 두 사람이
그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놓고 경합을 했잖아요. 그때 관계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고정현 기자 지금 네.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저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얼핏 들었는데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최순실 씨가 서청원을 밀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존댓말은 썼지만 내용은 지시에 가까웠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라고 형식은 그랬지만 사실상 시키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뭐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조언을 구하는 척하면서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약간 시키는 투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최순득 씨의 운전자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 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조언을 해주고 전화를 끊고 난 뒤에 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요. 네. 그리고 나서 아직도 공주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살살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자신의 이권을 챙기고 여러 가지 뒷담을 하는 약간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최고 결정권자, 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고독하다고 합니다. 네.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설 때 누군가의 가까운 사람에게 컨펌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의 컨펌을 받았을 때 결과가 좋은 사례가 몇 번 쌓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한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최태민 목사가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 딸인 이 최순실 씨가 그런 역할을 정치하는 동안 오랫동안 해온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채널 A가 단독 인터뷰한 그 청와대 조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겸상을 안 했단 말이죠. 일요일 날 계속 청와대 관저로 들어오는데 밥 한 끼 같이 할 만하잖아요. 근데 절대 겸상하지 않았다는 것, 어쩌면 이제 의도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좀 하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 싹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권영숙 여사와 이제 큰 행사가 없을 때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 조리장을 운영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운영관이 음식을 만들면 보통 직접 갖고 들어가서 테이블에 놓으면 이제 대통령이 이 음식 맛있네요 하면 이제 조리 방법도 설명을 하고 이건 어디서 온 뭡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민심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늘 소통의 자리를 갖는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이 조리장이 한 번도 대통령 근처까지도 가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음식을 만들어 내놓으면 측근 비서가 와서 들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그릇을 또 다시 가져 나오는. 네. 그만큼 박 대통령은 자기 음식을 만드는 사람조차도 얼굴을 맞대기 싫어하는 혼자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물론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지 나랑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밴 약간 습성 같은 건데요. 네. 남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극도로 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20대 초반부터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저에 있다 보면 뭐 옷도 좀 편하게 입었을 테고 네. 화장이라든지 머리를 안 만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나의 흐트러진 모습이라든지 나의 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겸상뿐만 아니라 요리를 해준 사람까지도 좀 놓고 가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먹겠다. 이렇게 좀 거리를 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체로 이제 딱딱한 연설문을 읽는 그런 모습, 말씀자료 읽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사실은 사석에서 어떻게 대화하는지는 사실 많이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최순실 씨가 한 전화통화 대화를 들었거든요. 대통령과의 어투가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거 저거 하는 지시 부사나 지시 대명사 많이 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화법과 관련된 두 사람의 관계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여러 가지는 그런 진상 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이렇게 소재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 네.
저렇게 이 대명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 사실 이 의사결정권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밑에서 그 지시대명사를 보통명사나 고유명사로 바꿔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이 재벌그룹 회장들도 대체로 지시대명사라든지 이 대명사를 많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사에는 뭐 누구를 좀 부르지 그러면 그 누군지를 바로 개취해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비서실장 자격이 있는 거고요. 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그 직위에서 이제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같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지시대명사가 뭔지를 이렇게 캐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도 이제 그렇게 지시대명사를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대명사를 얘기하는 것이 늘상 나랑 함께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공감대가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딱히 명확히는 안 떠오르지만 이건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하면 받아듣는 사람이 충분히 그러니까 알아듣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 대명사를 좀 쓰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류하는 사람의 폭이 좀 좁다면 늘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그냥 건너뛰면서 띄엄띄엄 말해도 다 알아듣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뭐 부부는 얼굴도 닮아진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늘 박근혜 대통령은 외롭게 살았고 그 옆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사람이 최순실 씨였던 것 아닌가라고 최근에 많은 추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 나온 18년과 지금의 18년까지 계속 끊임없이 교류를 했던 유일한 인물이 최순실 씨인 것으로 보아서 두 사람이 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화법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비슷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평가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취재진이 참모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눈도 잘 못 맞췄고 나에겐 시녀 같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양면이 모두 있다는 것으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